네, 인도와 중국에서 문명이 일어나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인도 문명의 경우에는 다 배웠죠. 그죠? 인더스 강 유역에서 시작이 됐다. 우리 필기 같이 해볼게요. 일단 제목으로 인도와 중국에서 문명이 일어나다. 쓰셔야 되죠? 같이 다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1번. 인도 문명은 방금도 했어요. 무슨 유역? 그렇죠. 인더스 강 유역. 책의 지도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바로 여기죠, 지도.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일단 여기에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있고, 아이고, 안 보이네. 그리고 중국을 지나서 바로 이쪽입니다. 인도.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인더스 강이 그 시작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필기해 볼게요. 자, 그리고 도시를 세울 때 사전에 계획해서 세웁니다. 유명한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라파 그리고 모헨조다로 보이시죠? 이 두 도시가 가장 유명합니다. 책의 밑에 보시면 모헨조다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림 사진을 좀 보시고요. 특히 인물상의 경우에는 모헨조다로 즉 인도 문명을 이제 상징할 때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필기 계속할게요. 그리고 인도 문명의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하고도 교역을 해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문명이었던 지역이죠. 이 지방하고도 교역을 했다. 이렇게 시작한 게 방금 공부한 그렇지 인도 문명인데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선생님이 번호를 주겠죠. 그죠? 일단 인도 문명에다가 1번을 줬을 거예요. 그죠? 방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리아인의 이동에 2번을 주겠습니다. 자, 노트 필기하면 자, 넘어갈게요. 2번하고 아리아인의 이동. 여기 중요해요. 아리아인의 이동.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한 거죠. 아리아인이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인도에 침입한 사람들, 방금 이야기한 사람 누구? 그렇지, 써볼게요. 아리아인. 기존에 살던 사람이랑 다른 사람들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들, 원주민이라고 하죠. 원주민을 정복한 거죠.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지배 계층이 됩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들어와요. 우리가 문명에 시작하면 청동기죠. 청동. 문명이 시작되는 거는 철기가 아니고 청동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들어오느냐? 철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철기. 그러니까 이전에 쓰지 않았던 것을 들고 들어와서 지배 계층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철기가 더 막강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유리했겠죠. 그래서 이 아리아인들이 원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을 밀어버리고 지배 계층이 된 것입니다. 아리아인들이. 자, 그런데 당연히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지배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뭐다? 그렇죠. 카스트제입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책에 보시면 카스트제하고 가로 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사실 이 바르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색깔을 뜻합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너랑 나랑 얼굴색이 다르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민족이구나 하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카스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스트제는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습니다. 보시면 맨 밑에 정복을 당한 민족들을 당연히 밑에다 깔아버리겠죠. 밑에 지배를 받으라 하고 밑에 깔아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수드라라고 부릅니다. 수드라.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 소위 말하는 평민들, 생산활동하는 평민들을 바이샤라고 부릅니다. 바이샤. 그리고 지배하는 지배계층인데 이쪽에서 보면 이제 크샤트리아, 왕족이나 귀족, 정치, 군사, 즉 왕 노릇을 한다거나 전투에 나간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크샤트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그렇죠. 브라만입니다.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계급입니다. 이거 피라미드 이 모양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상식입니다. 이걸 무슨 제라고 하죠? 그렇죠. 카스트제. 우리 지금 인도 문명 하고 있습니다. 인도 문명. 자, 우리가 잘 아는 부처님 나중에 태어나시죠? 부처님의 경우에는 요 계급 중에 뭘까요?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죠. 그래서 어디예요? 왕자, 왕조, 그죠? 여기입니다. 크샤트리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제 노트 한번 다시 가볼게요. 카스트제라는 즉 바르나라는 신분체를 만들었다. 근데 이 카스트제의 이 바르나는 이후에 훗날 다른 왕조로 넘어가면서 성향이 좀 바뀌기 때문에 가로 열고 바르나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되시면 그냥 잊으셔도 됩니다. 자, 3번. 다스리기에 또 용이하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죠. 아까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계층, 그죠? 브라만이죠. 이 브라만들의 종교, 브라만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종교가 바로 뭐다? 그죠? 브라만교입니다. 또 브라만교가 성립이 돼요. 처음에는 당연히 무슨 그죠? 인더스강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들 아리아인들이 밀고 들어온 지역이 바로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리아인의 정착지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십니까? 그죠? 아리아인의 정착지. 아리아인이 이동하는 방향을 보면 처음에 인더스강을 들어왔다가 그죠? 겐지스로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요 부분을 아리아인들이 정착한 부분, 즉 겐지스강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죠? 겐지스강. 우리가 지금 인도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강 있죠? 그 강이 바로 겐지스 강입니다. 자, 책 내용 잠깐 보시죠. 책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볼게요. 처음에 당연히 인도 문명 무슨 강? 그렇죠. 인더스 강 유역에서 나머지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문명의 시작은 다 같죠. 농사 발전, 계급 성장, 그리고 도시국가, 뭐 청동기, 문자 다 똑같죠. 그리고 특별히 모헨조다로,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런 계획 도시를 세웠고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도 교역을 했다. 그런데 새로운 철기를 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누구다? 그죠? 아리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결국엔 정복을 당해서 밑에 깔려버리죠. 원래 주민들이. 그리고 아리아인들은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뭐다? 그죠? 요거 카스트제를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연현상을 다스리는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이런 과정에서 무슨 교? 그죠? 브라만교. 브라만교는 여기 이 제사장들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브라만들은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고 특권을 누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도 문명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중국 가겠습니다. 짠. 중국 문명의 선생님 여기다가 1번을 주겠죠. 1번 중국 문명. 그리고 오른쪽에 그렇죠. 2번 봉건제가 발달한 주하고 주겠죠. 그럼 필기해 볼게요. 일단 중국 문명입니다. 다 배웠습니다. 무슨 강? 그렇죠. 황허강 써볼게요. 황허강 유역, 황허강 지역 그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가 바로 상나라라고 합니다. 상나라.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 상인, 장사하는 일, 상업 할 때 그 상자가 바로 이 상나라 상자입니다. 상나라 사람들이 처음 시작해서 나온 한자어죠. 그리고 근데 상나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뭐라고도 하느냐? 은이라고도 합니다. 은. 그래서 상이라고도 하고 은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상나라의 수도였던 곳이 이제 은이고 그 부분, 그 지역이 발굴이 되면서 우리가 은이라고 같이 부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은허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이라고도 하고 은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역사가 더 길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책에 등장하지 않은 나라를 하나 더 주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에 시작되는 나라는 하라는 나라예요. 하. 그리고 오늘 배우는 상은 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나라가 주입니다. 그러니까 하상주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하상주. 자, 그리고 이 상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문자입니다. 문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다 아는 무슨 문자? 갑골 문자입니다. 친구들 다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갑골 문자는 바로 책에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볼게요. 다른 내용은 사실상 똑같습니다. 비슷비슷해요. 다른 데랑 뭐 다를 게 없어요. 강 근처고 강 근처, 황허강 근처고 당연히 농경 발달했을 거고 똑같아요. 초기 국가 나타나고 청동기 쓰고 문자 쓰고 뭐 정시조직 아주 똑같죠. 특별할 거 없이 똑같은데 여기 보면 상나라가 등장하고 상나라의 청동기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얼마 전까지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 중국의 청동기 그 특별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보시면 상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문자라는 것이죠. 보세요. 상나라의 왕은 전쟁이나 제사 등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점을 쳐요. 근데 점을 친 내용 그리고 그 결과를 거북이의 배딱지나 동물의 뼈 이런 것 이제 뼈라고 치면 어깨, 소의 어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딱딱해서 쓸만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뼈에 기록을 해요. 근데 이 문자를 뭐라 한다? 그렇지. 갑골 문자라고 합니다. 갑골 문자. 갑골 문자는 오늘날 한자의 기원이 되었다. 이거 중요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페니키아 배울 때는 그렇지 표음 문자가 알파벳의 기원이다. 기억나시죠? 갑골 문자는 한자의 기원이다. 항상 시작이 되는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상나라 왕들이 점을 쳤다고 돼 있죠. 보시면 이제 이게 거북이의 배딱지거든요. 배거든요. 근데 일부러 좀 갈아요. 이렇게 거칠거칠한 거를 갈아가지고 홈 같은 거를 파요. 그래 놓고 일부러 불을 대서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여기 보면 쩍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이 쩍쩍쩍 갈라진 내용을 보고 왕이 점을 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런 뜻이다라고 점을 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보면 점친 결과를 기록했고 그게 바로 무슨 문자다? 이제 갑골 문자라고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보시면 1번 문제 너무 쉽죠? 상나라 왕은 언제 이런 걸 했냐는 거죠. 답이 다 위에 있죠. 그죠? 상나라 왕은 국가 중요한 일, 일상생활 관련된 거 어쩌고 저쩌고 다 물어봤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갑골 문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뭘까요? 너무 비슷한 거 있죠. 그죠? 날, 일. 모르는 사람 없죠,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달, 월. 이거 세 번째 거는 물이 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바로 물수입니다. 물수. 이거는 우물정. 이거는 위에서 하늘에서 뭔가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죠? 뭐겠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렇죠? 비죠, 비. 비우입니다. 비우. 비우. 그리고 이건 사람인. 이게 무슨 문자라고요? 저 갑골 문자다. 갑골 문자 어느 나라 거죠? 지금 우리 무슨 나라 하고 있어요? 그죠? 상나라 하고 있죠? 상나라, 갑골 문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상나라 이후에 필기를 계속 해볼게요. 여기 계속 써야겠죠? 뭐에? 이제 한자. 상나라 이후의 나라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 주라고 부릅니다. 주. 근데 주나라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봉건제입니다. 봉건제라는 것은 나랑 믿을 만한 관계에 있는 사람, 즉 나랑 좀 믿을 만한 관계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내 친척, 그죠? 내 일을 맡아서 할 만한데 내 뒤통수를 칠 확률이 좀 적은 사람, 나랑 관련이 있는 사람, 일가 친척을 먼저 쓰겠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한테 땅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떼어주면서 왕이 땅을 떼어주면서 이 땅을 네가 관리를 해라 하고 제후로 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제후로 봉한다라고 해서 봉건제라고 합니다. 봉건제. 이 이유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땅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원래 있었던 상나라보다 주나라는 땅이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긴 제도라고 보시면 되죠. 책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7페이지 하고 있어요. 27쪽. 자, 여기 보시면 상나라의 서쪽에서 일어난 주는 새로운 나라죠. 주나라는 상을 무너뜨렸대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땅이 더 넓어져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오른쪽에. 짠,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실 때 항상 지도의 끄트머리 쪽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걸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되고요. 일단 보시면 이렇게 줄로 그어져 있는 게 상나라의 세력범위죠. 그죠? 그리고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게 주나라의 세력범위죠. 그죠? 보면은 상나라의 세력범위는 그렇다면 한 요 정도란 소리잖아요. 그죠? 상이 요만큼이면 주는 요만큼이다. 땅이 더 넓어졌죠. 그죠? 주나라는 더 넓어졌어요. 그러면 기존의 정치 체제로는 이걸 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게 주나라의 뭐다? 그렇죠. 봉건제다. 왕은 수도 근처를 다스리고 책임지고 나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제후로 봉해서 보내는 것이죠. 저희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주는 이전보다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려고 수도 부근은 왕이 직접 다스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을 제후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스려라. 무슨 제? 그죠? 봉건제.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처음에는 나랑 관계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연 관계가 좀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져서 주나라 왕이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잘 모르겠어. 친척인지 어쩐지 이렇게 감이 떨어지죠. 결국에는 제후들이 각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여기 보시면 그 말이 나와 있죠. 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 왕실과 제후 간의 혈연 관계는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크게 관련이 없어지고 왕실의 권위는 약해지고, 특히 이제 왕이 아주 어리다거나 왕이 무능력하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제후들이 도드라지겠죠. 제후들은 성장을 하는데 이 와중에 중국의 유목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중국의 보통 사람들은 농경민족이죠. 땅에 정착해서 농사짓는. 그런데 중국의 북쪽 지역에서는 유목생활, 돌아다니는 유목생활하는 유목민족들이 항상 중국 땅을 이제 침범을 하죠. 그래서 유목민족들이 침입을 해오자 주나라는 수도를 버리고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수도보다 훨씬 더 동쪽으로 이사를 가거든요. 지역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주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의 동쪽으로 옮겨간 주를 뭐라고 부른다? 동쪽으로 간 주, 즉 그렇지 동주라고 부릅니다. 동주라고 부릅니다. 동주. 자, 여기 보시면 주나라의 봉건제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트 필기 갈게요. 상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뀌었는데 땅이 이전보다 넓어져서 효과적으로 다스리려고 했다. 한번 써볼게요. 이전보다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그런데 주가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도망갔다 했죠. 어느 쪽으로? 그렇죠. 동쪽으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동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쪽으로, 천은 뭐냐면 옮길 천이에요. 옮기다. 동쪽으로 옮기다라는 뜻입니다. 동쪽으로 옮기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를 옮긴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역사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수도를 옮기다. 천, 옮길 천. 그렇지. 수도. 도읍 할 때 도, 천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천도는 수도를 옮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튼 주나라가 동쪽으로 옮겨졌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그죠? 동쪽으로 간 주라고 해서 동주라고, 동주. 이때부터는 주나라의 영향력이 매우 흔들리게 되죠. 그리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중국 땅 전체가 아주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친구들이 미리 들어봤을 텐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책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밑에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 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노트 이쪽으로 갈게요. 자, 27쪽 문제입니다. 구석기는 돌을 깨뜨려 만든 간석기를 사용하였다. 돌을 깨뜨려 만든까지는 맞죠? 근데 간석기인가요? 아니죠. 간석기가 아니라 구석기는 뭐였어요? 그죠? 간석기가 아니고 구석기는 뗀석기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X인데 그렇다면 이 간석기는 누가 썼죠? 그죠? 구석기가 아니라 신석기죠. 이건 상식이고 너무 기본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석기인들은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맞나요? 그죠? 정착을 했죠. 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기후가 따뜻한 큰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생했다. 기억나시죠? 모두 다 큰강 유역이었죠. 수메르인. 수메르인 하면은 누구죠? 그죠?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죠. 예. 메소포타미아. 여기는 지형이 어떻다 했죠? 모든 게 뻥 뚫린 그렇지, 개방적 지형이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다. 전쟁을 많이 하니까 일단 살아있는 현재가 중요하지 나중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현재의 삶보다 죽은 후의 세계를 중시하였다. 맞나요? 그죠? 아니죠. X입니다. 죽은 후의 세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했지? 앞으로 올 세상. 앞으로 올, 그렇지. 올 내자 써서 내세라고 불렀죠. 내세. 내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했던 사람들이죠. 메소포타미아는 현재가. 넘어갈게요. 자, 이집트인은 상형 문자와 십진법을 사용했다. 맞습니까? 예, 맞죠. 인도 문명은 지구라트를 건축했습니까? 아니죠. 지구라트는 누구죠? 그죠? 여기는 메소포타미아죠. 자, 여기 보시면 주는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봉건제를 실시했다. 맞나요? 그죠? 영토가 더 어떻게 됐으니까? 넓어졌으니까. 이전 나라는 뭐였어요? 상나라 또는 다른 말로 뭔 나라? 은나라라고 했던 나라보다 땅의 크기가 더 커졌죠. 주나라가 훨씬 더 커졌죠. 그러니까 다스리기 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가 바로 봉건제다. 맞습니다. 자, 더 봐볼게요. 페니키아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페니키아인 기억나시죠, 여러분? 답이 뭐예요? 그죠? 표음 문자 사용한다. 맞죠? 표음 문자는 지금의 뭐의 기원이다? 그죠? 알파벳. 오늘 보셨던 게 나오네요. 브라만 지배계층이었던 거. 인도죠? 그리고 지구라트는 뭐죠? 그죠? 여기는 메소포타미아죠. 팔레스타인의 정착. 이거는 그렇죠. 헤브라이죠. 헤브라이. 유대교로 유명했던 헤브라이예요. 이거 다 배운 내용이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한 거네요. 가에 들어갈 민족. 쭉 보시면 가에 이동해서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들어와서 인더스강 접수하고 겐지스강으로 이동했네요. 그리고 이 겐지스강 주역에다가 정착을 했네요. 오늘 배운 사람들 누구죠? 그렇지, 아리아인이죠. 아리아인. 넘어갔어. 자, 오늘 배운 문자네요. 그죠? 거북이 배딱지에다가 홈을 파서 불로 지져서 갈라지는 걸 보고 점을 쳐서 그 내용을 기록을 해놨죠. 지금 잘 안 보이나요? 한자의 기원이 되는 거. 그죠? 무슨 문자? 갑골 문자. 여러분, 갑골 문자 어느 나라? 그죠? 상나라. 상나라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그죠? 은나라라고도 한다. 넘어갈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한 나라는 상을 무너뜨렸대요. 그러면 상 다음에 있는 나라죠? 무슨 나라죠? 그죠? 주나라죠. 주나라의 제도는 무슨 제? 그렇죠. 봉건제. 기억하시죠? 그리고 처음에는 수도가 서쪽에 있었는데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고 동쪽으로 넘어갔다 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주나라의 정치제도는? 그치, 봉건제. 왜 이런 제도를 했다 했죠?
그죠? 이전보다 땅이 어떻게 됐다고? 그죠? 넓어졌다고 해. 이전보다 이전보다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무슨 죄를? 그렇지, 봉간죄를. 어느 나라가? 주나라가. 또 있나요? 한번 볼까요? 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 민족 중앙아시아에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중앙아시아는 중국하고 이제 인도 위에 그쪽 중앙 쪽에 있는 아시아죠. 유목 생활 돌아다닙니다. 유는 돌아다닌다. 우리가 그 유람선 탄다, 뭐 유람한다 이런 말 하죠. 그 유는 돌아다니는데 목 배웠죠. 농경과 목축할 때 그 목입니다. 즉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 그죠? 유목 생활을 하다가 인도로 들어와서 원래 있던 주민들, 원래 있던 주인인 사람을 지배했다. 무슨 인? 그치, 배웠죠 오늘. 아리아인. 아리아인인데 이 아리아인들이 만든 게 있었죠, 그죠? 원주민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원주민을 바닥에 깔아버렸던 제도, 그죠? 카스트제 맞죠? 이거는 교역 내용을 기록하고 표현 문자 맞아요? 이건 누구예요? 그죠? 이건 페니키아죠. 이거 틀렸죠? 처음에는 인더스강, 나중에는 겐지스강으로 계속 나갔죠? 이것도 아리아인 이야기죠. 그 답은 뭐예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할만합니까? 고생하셨습니다.